나는 살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몰라 꽤 오랜 시간을 방황했었다. 그런 시간이 남들이 보기엔 별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는 마음이 많이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게 바로 나의 경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건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잘 몰라서 혼란스럽고 고민되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 한다. 생각보다 꽤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어린 시절. 첫 번째, 어린 시절의 나를 되돌아본다. 지금 바로 어린 시절에 어떤 활동을 했을 때가 떠오르는지를 생각해 볼 것을 추천한다.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분야가 될 수도 있다. 기억에 좀 더 남는 것들을 위주로 나열해보고 그 중에 현재와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나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으라면 꼭 자기계발서를 집어들곤 했다. 자기계발 도서를 읽고 있으면 괜히 좀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고 더 부지런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렇듯 나는 자기 개발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나의 채널도 앞으로 누군가에겐 나의 이야기가 동기부여가 되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도 이런 동기부여나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도 가끔 다룰 예정이다. 인생의 큰 그림. 두 번째, 현재 내가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느끼는 것에서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아주 작고 지나치게 사소한 것도 좋다. 예를 들면 나는 요즘에 향초가 좋다. 작년부터 알게 된 건데 나는 향으로 힐링이 된다. 숲내음, 라벤더, 라일락과 같은 향을 좋아한다. 그래서 핸드크림도 좀 특이하게 무화과향, 우디향 이렇게 두 가지 번갈아 가며 쓴다.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쁜 유리잔에 담겨있는 커피를 좋아한다. 그렇게 커피잔이 달그락거리는 그 잔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포근해지는 듯한 그런 장면이 쉼없이 지속될 수만 있다면 굳이 부자가 아니어도 굳이 좋은 직업이 없어도 굳이 친구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을 지경이다. 나는 향초와 커피에서 내 인생의 방향과 큰 그림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다. 좋아하는 걸 찾는데 인생을 살면서 좋아하는 걸 찾는데 향초랑 커피가 무슨 상관이냐고? 나에게 향과 커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다. 적당히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향과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넉넉하게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다. 아니, 커피의 여유를 다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걸로 별로 힐링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워커홀릭이라면 쉬는 것보단 일하고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그걸 파악해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큰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아주 바쁘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지 적당히 바쁘고 적당히 쉬고 싶은지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여유롭게 놀고 즐기며 살고 싶은지 등등이다. 나는 개같이 벌어서 부자 될 거다 싶으면 나처럼 향, 커피 이런 게 너무 좋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아니 그런 경우라면 아마 이미 애초에 이런 거에 별로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의 경우에는 숨도 겨우 쉴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삶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꽤 열심히 사는 인생을 원한다.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아무래도 나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편이라 그런지 일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때가 마음이 편하다.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내면 뭔가 죄짓고 사는 기분도 가끔 들 때가 있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것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며 굳이 그렇게까지는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로 바쁘거나 어느 정도로 일을 안 하거나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내가 일할 직장, 직업, 취미, 여가시간 등 삶의 환경과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것들은 일단 배제해두고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은 어떤 하루들로 채워진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소비. 세 번째, 나의 소비가 어디로 향하는지 본다. 요즘 내가 끌리는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나의 소비가 어떤 물건과 어떤 콘텐츠에 집중되는지를 파악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것이 바로 나의 관심사이자 더 나아가서는 좋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물건을 사는 것도 소비이지만 일상에서 어떤 것을 주로 보고 듣는지를 관찰해보는 것이다. 소비의 대상이 물건이라면 나는 주로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보면 된다. 소비의 대상이 콘텐츠라면 내가 유튜브에서 주로 어떤 분야의 영상을 보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감을 잡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보통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 나의 지갑은 카페나 티를 살 때 열린다. 콘텐츠는 유튜브를 볼 때 자기 개발, 성공, 부자, 동기부여, 힐링과 위로 등과 같은 영상에 많은 비중이 차지한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내가 어떤 영상을 주로 보는지 목록을 한번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늘은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 살고 싶은 인생의 모습을 그려보는 데에 대해 얘기해 보았다. 그대의 고민, 그대의 오늘 하루, 그리고 그대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끝.